저는 올해 68살 시골 출신의 평범한 할머니 오미자입니다. 평범하다 말했지만 제 손맛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특히 전통 한과는 제 자랑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으로 만든 한과는 동네 잔칫집마다 을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달라요. 아들 준석이와 며느리 연희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가정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끝없는 집안일의 연속이죠. 며느리 연희는 친구들에게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보다 우리 집에 사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처음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무뎌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회사 행사가 있는데 전통 간식을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아들 준석이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대기업 간부로 승진한 후로 아들은 제게 말할 때마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제 솜씨를 발휘할 기회라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밤새워 정성껏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밤, 유자청, 대추, 호두. 오래된 비법대로 하나하나 정성을 담았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런 촌스러운 걸 어디에 내놓으시려고. 다음 날 아침 연희가 제 한과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가슴이 콱 막혔어요. 연희는 곧바로 고급 디저트 가게에 전화해 서양 과자를 주문했죠. 제가 밤새 만든 한과는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사람들 입맛이 변해서. 준석이 변명했지만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아닌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유일한 위안은 손자 민우였죠. 학교에서 돌아온 민우는 쓰레기통에서 한과를 건져 몰래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왜 버렸어요? 그날 저녁 아들의 회사 행사장에 따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사온 화려한 서양 과자들이 탁자 위에 놓였죠. 민우가 몰래 가져온 제 한과 몇 개도 구석에 놓여 있었고요. 그때 한 노신사가 제 한과를 우연히 집어들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더니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 맛있는 한과는 누가 만든 건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낯익은 얼굴. 50년 전 제 첫사랑 강대식이었어요. 강대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0년 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다니. 저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민우가 저를 가리키며 말해버렸죠. 저기 제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강대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죠.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어요. 미자 씨. 정말 미자 씨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대식은 유명한 한과 기업 오래된 맛 회장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보던 얼굴이었죠.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준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대식이 먼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강대식입니다. 오래된 맛 회장이죠. 실은 오래전 미자 씨와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이입니다. 준석과 연희의 눈이 커졌어요. 특히 연희는 강대식을 알아보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어머님의 옛 친구셨군요. 어쩐지 어머님이 만든 한과를 알아보셨나 봐요.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강대식과 저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강대식은 제 첫사랑이었고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었어요. 다음 날 강대식이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 연희는 극진한 대접을 했죠. 하지만 곧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더 가져다 드릴까요? 연희가 회장님을 향해 물었어요.
아, 고맙습니다만 미자 씨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말에 연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곤 제게 속삭였죠. 시어머님, 주방에서 차 좀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가사도우미처럼 행동해 주세요. 회장님께 시어머님이란 걸 너무 드러내지 마시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도 묵인하는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결국 저와 강대식은 근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미자 씨를 못 잊었습니다. 계속 찾아다녔지만 강대식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도 저를 찾고 있었다니. 저도 그를 잊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당신이 떠난 후 저도 많이 찾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죠. 강대식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미자 씨, 제게 제안이 있습니다. 미자 씨의 한과 맛은 정말 특별해요. 함께 사업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미자 씨의 비법과 제 경험이 만나면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집으로 돌아오니 준석과 연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강 회장님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혹시 우리 회사 투자 얘기라도? 준석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손님들 앞에서 제게 또다시 모욕을 주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를 가사도우미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대식에게 전화했어요. 받아드리겠습니다. 함께 일해보고 싶어요. 강대식의 도움으로 작은 한과점을 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조그만 가게였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벅찼어요. 미자의 한과라는 간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건 가게였으니까요. 미자 씨, 손님이 점점 늘고 있어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강대식은 매일 가게에 들러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아들 준석이 제 가출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진심은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 문제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어느 날 손자 민우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학교 유니폼을 입은 민우는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아요? 어디 계신지 몰라서 너무 걱정했어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손주였죠. 민우는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 재산 때문에 매일 싸워요. 할머니 명의로 된 시골 땅을 팔려고 서류도 준비하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땅은 제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강대식이 민우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죠. 걱정 마,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 할머니 혼자가 아니란다. 민우가 떠난 후 강대식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미자 씨, 달콤한 추억이라는 새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국 체인으로요. 하지만 미자 씨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비밀리에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왜 비밀리에요? 준석 씨가 다니는 회사의 간식 납품권을 따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미자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미자 씨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싶어요. 망설였습니다. 복수라. 제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우가 전한 소식을 떠올리니 분노가 치밀었죠. 제가 피땀 흘려 지킨 재산마저 빼앗으려 한다니. 해보죠. 제 한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 가치를 보여주고 싶어요. 강대식은 사업 계획을 세웠고 저는 비법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달콤한 추억의 시제품이 나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제 손맛 그대로였지만 세련된 포장과 마케팅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죠. 준석의 회사에 시식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철저히 감추고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과연 아들은 어머니의 맛을 알아볼까? 아니면 끝까지 모를까? 시식회 당일 뒤편에서 지켜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석과 그의 상사들이 한과를 맛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 맛은 정말 특별하네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강대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 전통 비법입니다. 비밀이죠. 계약은 순조롭게 성사되었고 달콤한 추억은 준석의 회사 공식 간식 공급업체가 되었어요. 이제 제 한과가 아들의 회사 곳곳에 퍼질 예정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버려졌던 제 한과가 이제는 최고급 간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강대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미자 씨.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예요. 달콤한 추억의 성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준석의 회사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타고 여러 기업에서 주문이 쇄도했어요.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과를 만들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솜씨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미자 씨, 이제 더 큰 작업장이 필요해요. 직원도 고용해야 합니다. 강대식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 사장님이 된다니 꿈만 같았죠. 새 공장으로 이전하고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모두 경력 많은 분들이었지만 제 비법만큼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재료 배합과 화로 온도 조절법은 제가 직접 했죠. 김 팀장님, 이번에 오준석 부장님 회사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2배 물량이에요.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의 직장에서 제 한과가 인기라니. 아이러니했죠. 한 번은 강대식과 함께 준석의 회사 로비에 앉아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달콤한 추억 한과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준석이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준석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을 완전히 바꾼 데다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었으니까요. 강대식이 저를 소개했죠. 이분은 우리 회사 특별 고문이신 장미자 선생님입니다. 제 가명이었죠. 준석은 공손히 인사했어요. 한때 하녀처럼 대했던 어머니에게 지금은 깍듯이 대하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관찰했어요. 얼굴이 많이 헬쑥해 보였죠. 그날 저녁 민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아빠가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대요. 투자한 사업이 실패해서 빚을 졌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민우의 다음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땅 서류를 위조했어요. 이미 팔아서 돈을 썼대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땅을 팔다니.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강대식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미자 씨,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준석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고소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을.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아요. 고민 끝에 강대식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준석의 회사가 인수합병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미자 씨, 준석 씨의 회사를 인수합시다. 달콤한 추억이 번 돈으로요. 그리고 미자 씨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어요. 아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그의 회사를 인수해 제 방식대로 교훈을 주는 것. 강대식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법적 처벌보다 더 효과적일 거예요.
결국 동의했어요. 달콤한 추억의 수익금과 제 개인 재산을 모아 준석의 회사 주식을 비밀리에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업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강대식의 도움으로 주식 매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준석 회사의 지분 30%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제가 아들 회사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준석의 회사는 자금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미자 씨. 강대식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석의 회사 글로벌 건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투자 실패와 부채, 그리고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이 원인이었죠. 저는 매일 회사 소식을 주시했어요. 민우를 통해 집안 분위기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밤 재정 문제로 다툰다고 했어요. 미자 씨,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강대식의 조언에 따라 달콤한 추억은 글로벌 건설에 공식적으로 투자 의향서를 보냈어요. 물론 제 이름은 철저히 감춘 채로요. 준석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 회장님, 정말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강대식은 조건을 제시했죠. 투자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가족분들도 모시고요. 준석은 기쁘게 수락했고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유명 호텔 레스토랑의 VIP룸을 예약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주눅든 시어머니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 준석과 연희, 그리고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민우만 저를 알아봤지만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강대식이 먼저 자리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달콤한 추억의 진짜 주인이자 글로벌 건설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실 분입니다. 그 순간 제가 옆방에서 등장했어요. 준석과 연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연희는 저를 알아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 준석의 놀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랜만이구나, 준석아. 연희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대식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자 씨는 현재 달콤한 추억의 진짜 대표이자 글로벌 건설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연희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준석아, 내 땅을 몰래 팔아 회사에 투자했지? 그 돈이 결국 내게 돌아왔구나. 아이러니하지 않니? 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빠,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식사가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연희는 거의 음식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준석은 때때로 제게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표정을 읽기 어려웠죠. 식사 후 강대식이 투자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건설은 달콤한 추억의 계열사가 되고 미자 씨가 이사회 의장을 맡습니다. 준석 씨는 현 직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으니까요. 자리를 떠날 때 준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지금은 아니다, 준석아. 진심으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 내일 회사에서 보자. 호텔을 나오며 강대식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멋지셨어요, 미자 씨.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느낌이었어요. 제 가치를 알아주지 않던 이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준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글로벌 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대식이 동행해 주었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준석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준석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이제야 제 아들답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동안의 노팝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제가 만든 달콤한 추억한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가 회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겠니?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부채가 엄청났고 몇몇 프로젝트는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죠. 모든 것을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데.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성공에 급급해서 무리한 투자를 했고 어머니 재산까지 손을 댔습니다. 용서받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준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준석아, 내가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어. 내 땅을 몰래 팔고 날 하녀처럼 대했지. 심지어 내 아내는 내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며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했어. 준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연희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몰랐지만 그걸 묵인한 것도 제 책임이에요. 어머니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복수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화해였죠. 회사는 내가 살리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연희와 내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야. 그리고 민우는 내가 돌보고 싶구나. 준석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살리겠다는 말에 기뻐하면서도 가족 관계에 대한 언급에 당황한 듯 했어요. 어머니, 연희와는 사실 어제 일 이후로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희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진심으로 준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돈을 좋아했던 거죠. 이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떠나려는 모양이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민우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란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회사도 가족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었고 그의 고통은 곧 제 고통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준석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필요해. 돈과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사무실을 나오는데 연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 상담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 어머님이 이제 글로벌 건설의 대주주신데 그녀의 계산적인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연희야, 나는 내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어. 다만 내가 나를 대했던 방식이 아팠을 뿐이야. 이혼은 너와 준석이 알아서 결정하렴. 하지만 회사 재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쏘아붙였어요. 결국 복수하시는 거군요. 저희가 어머님을 무시했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내 땅을 불법으로 팔아 회사에 투자한 돈이 결국 내게 돌아온 것뿐이야. 난 그저 내 것을 되찾은 거지. 연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우를 데리고 저의 새 아파트로 갔습니다. 강대식도 함께했죠.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민우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민우야,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강대식은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죠. 미자 씨,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지금은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달콤한 추억은 이제 전국적인 체인이 되었고, 저는 공식적으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강대식의 도움과 제 경험으로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과는 이제 해외에서도 인기랍니다.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글로벌 건설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준석은 제 밑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리거나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무엇보다 그가 어머니인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기뻤어요. 어머니, 오늘 회의 자료 검토해 주시겠어요? 어머니의 의견이 항상 정확하셔서요. 준석이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 준석아. 같이 살펴보자. 준석과 연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연희는 처음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준비했지만 법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날, 그녀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이겼네요, 어머님.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더 큰 성공을 이룰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하길 바란다, 연희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언젠가 깨닫길 바래. 연희는 경쟁 회사를 차리겠다며 나갔지만 곧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그녀의 선택이었죠. 민우는 이제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민우는 한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면 가게에 들러 저를 도와주곤 하죠.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한과 명장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민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때를 이어 제 비법이 전해진다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이 또 있을까요? 강대식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컴퍼니를 즐기며 노년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죠. 강대식은 종종 저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옵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미자 씨, 우리 이제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해요. 50년 전에 못다한 사랑, 이제 시작해보는 거죠.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8배 나이에 소녀처럼 설레다니. 하지만 인생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달콤한 추억 창립 1주년 기념일이자 제 생일이기도 하죠. 강대식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준석과 민우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 준석, 강대식,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까지.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함께 제가 만든 특별한 한과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준석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꽃을 받으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준석아. 내가 변한 모습을 보니 이 어미는 정말 행복하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대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미자 씨,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하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민우가 제일 먼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받아주세요. 강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대식의 손을 잡았어요. 네, 함께하고 싶어요. 50년 만의 청혼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강대식과 둘만 남았을 때 진심을 나눴습니다. 미자 씨, 처음에는 연민으로 도와드리기 시작했지만 곧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미자 씨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반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대식 씨 덕분에 용서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도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려지고 무시당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니. 복수를 위해 시작한 여정이 결국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가 아닐까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성공이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는 것. 강대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우리의 달콤한 추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자 씨.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인생은 끝날 때까지 진짜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몸소 배웠답니다. 시골 출신의 평범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반전 인생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